무라카미 하루키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아마도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전문집인데요. 이 책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발표되지 않은 소설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글들이 들어있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분들, 아니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채널 부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 이 무라카미 하루키 전문집은요, 제목 그대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기저기에 쓴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다른 작가의 책에 쓴 서문이라든지 인사말을 비롯해서 잡지에 기고한 글, 대답 내용, 그리고 발표되지 않은 짧은 소설 등 정말 다양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정말 자유롭게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의 생각이나 사상이 글들에 정말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철학적인 고뇌가 들어있는 글도 있었고요. 반대로 약간 실소가 터져 나오는 그런 유머러스한 글들도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잘 찾지 못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진짜 얼굴을 찾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작가죠. 정말 너무 유명한 작가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커피숍 겸 재즈바를 개업해서 운영하다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소설로 작가 데뷔를 했습니다. 1981년부터 전업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기 시작했죠. 대표작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많아서 손에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해변의 카프카랑 노르웨이의 숲,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를 아마 가장 많이 뽑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편도 좋았지만 그보다 단편집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인칭 단수라는 단편집이 있는데 그걸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좋았는지, 그리고 왜 좋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작가의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책 무라카미 하루키 전문집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책의 특수성에 맞춰서 이 책에 대한 저의 소감이나 감상을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명받았던 부분,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책,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매력에 너무 빠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눌러주셨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책이라는 형태로밖에 전할 수 없는 생각과 정보가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활자로 된 이야기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움직임과 떨림이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지난 30년간 꾸준히 소설을 써왔습니다. 꾸준히 써나가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격가지가 거세게 흔들려도 근본의 확고함에 대한 믿음이 지금껏 나를 지탱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책과 활자로밖에 느낄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특유의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책과 다른 영상 매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야기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설이든 에세이든 뭐든 내가 읽고 싶은 순간에 내가 읽고 싶은 속도로 내가 읽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독자들이 책과 활자로밖에 느낄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작가들도 책과 활자로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를 그 글을 보면서 조금 느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같이 인문학의 위기다, 독서의 위기다, 이런 시대에 끝까지 자신의 그런 굳은 심지를 지켜가면서 글과 책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여러 작가님들한테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열심히 책을 소비하면서 그분들한테 힘과 용기를 드리는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책을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덩달아 해봅니다.
2009년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예루살렘상이라는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그 가자지구 관련된 혼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너무 과격한 공격이 문매를 맞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그 시상식 참여를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했다고 해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꼭 말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시상식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연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내내 정말 가슴이 막 엄청 두근두근 거릴 정도로 약간 긴장감 있으면서도 가슴 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제가 그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소설을 쓸 때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아래 편에 서겠다. 자, 그럼 이 은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격기, 전차, 로켓탄, 백린탄, 기관총은 높고 단단한 벽입니다. 그것들에 짓눌리고 불타고 총상을 입는 비무장 시민은 알입니다. 그것이 이 은유의 한 가지 해석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자 하나의 알이라고, 더없이 소중한 하나의 영혼과 그것을 감싸는 깨지기 쉬운 껍질을 가진 알이라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국적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는 모두 개개인의 인간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굳세고 단단한 벽을 앞에 둔 하나하나의 알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하며 또한 냉혹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길 가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리고 서로의 영혼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는 걸 믿고 그 온기를 한데 모으는 데서 생겨날 뿐입니다. 이스라엘 문학상을 이스라엘에서 받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군사적 행동을 비판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벽과 알 그리고 개인과 시스템으로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비유하면서 영혼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사람들 간의 온기를 강조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잘 타개했으면 좋겠다는 결연하면서도 단호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마음이 저한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글이었어요. 정말 잘 쓴 글 그리고 좋은 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울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설가,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글이었습니다. 나에게 음악이 가진 최대의 훌륭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차이도 알고 중간 정도의 차이도 알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작고 미묘한 차이도 식별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은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나쁜 것이라는 뜻이니 그저 개인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 차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인생의 질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 크게 달라지게 만드니까요. 끊임없는 가치 판단의 축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그림일 수도 있고 와인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지만 내 경우에는 음악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로 좋은 음악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관심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음악을 떠나서 이 글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한 그 차이를 알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는 정말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조그맣게 밴드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럼을 치다가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밴드 생활을 했는데, 밴드 생활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베이스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몇 줄인지도 모르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이 베이스란 악기를 알게 되니까 내가 알던 음악들이 완전 새롭게 들리고 훨씬 더 풍부한 음색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정말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차이를 느낀다고 한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집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취미를 갖게 되면 나이 먹는 게 별로 무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나이 먹는다는 게 그냥 늙어가는 것, 뭔가 이제 가진 거를 잃어버리는 것 이란 생각이 드는데, 만약 나한테 그런 취미가 생긴다면 점점 더 깊어가는 것,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늙어감을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삶의 질이 달라질 만큼, 그리고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몰두하고 사랑하는 어떤 취미나 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 전문집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책 읽는 동안 즐겁고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 책이 너무너무 두꺼워서 그 독서대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푹푹 튀어나오고 잘 고정이 안 됐다는 거, 그것 빼고는 뭐 단점이 없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실 분들한테 제가 감히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린다면, 빨리 읽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읽으세요. 하루키의 다른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매력이 가득한 글들이니까요. 맛집에 가서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천천히 아껴 먹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글들도 조금씩 아껴서 천천히 읽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한 줄 평을 남겨봐야겠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 전문집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다채롭고 특별한 맛의 무라카미 하루키 정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